자, 네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웃긴 게 돈 모으기는 힘들다 징징대면서 1억 원 유직 개 이름으로 하는 정신 나간 분들이 많아요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돈 모으기 힘든 거 맞아요. 돈 모으기 힘들긴 한데 돈을 못 모으는 건 아니에요. 예. 내가 나이를 먹었는데 돈이 안 모인다 문제 있는 거예요.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근데 그런 분들이 좀 많아. 직장을 다니는 게 맞는데 모은 돈이 없는 분들, 아니면 이제 돈이 모이지 않는 분들 많아요. 내가 뭔가 잘못 살고 있는 게 맞아. 일단 돈이 안 모이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가 많이 쓰기 때문에. 내가 버는 거 대비 많이 쓰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로 나간 돈이 많은데 그것을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돈이 모이지 않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돈 모으는 것은 힘들어요. 돈 모으는 건 간단합니다. 안 쓰면 돼요. 네, 안 쓰면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근데 안 쓰는 게 힘들죠. 특히나 옛날보다 요즘 사회가 안 쓰기가 힘들어. 왜냐? 요즘에 유행하는 것들도 많고, 사야되는 것들도 많고, 그리고 이제 구매 욕구를 이렇게 끌어당기는 것도 많아졌어요. 특히나 젊은 사람들이 유행에 민감하다 보니까 이 소비를 많이 통제하지 못해. 그래서 돈 모으기 힘든 게 옛날보단 좀 더 힘든 게 맞아요. 확실히. 예. 그래도 돈 모으기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핑계 대면 안 됩니다. 돈 모을 때는요. 돈을 쓰게 만드는 것도 예전보다 많아졌어요. 일단 뭐 배달 음식 같은 거. 아니,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한 15년 전만 해도 이렇게 배달 음식을 매일같이 먹거나 주식으로 먹는 경우는 많지 않았습니다. 이 배달 음식이 이제 주류가 된 이유가 1인 가구가 많아지면서 지금도 이제 가정 있는 분들은 배달을 잘 안 시켜 먹어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정말 뭐 쌀이 없다거나 귀찮으면 한번 시켜 먹겠지만 주식으로 먹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혼자 살면서 배달 음식을 주식으로 먹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하루에 한 끼 이상 무조건 배달 음식 먹는다거나 아니 몇 끼를 배달 음식 먹는다, 이런 케이스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식비 지출이 많아졌어요. 불과 한 15년 전만 해도 배달 음식은 보통 집에 쌀이 없거나 아니면 이제 누가 손님이 왔다가 그런 경우 아닌 이상은 잘 안 먹었어요. 근데 지금은 뭔가 대조화가 많이 돼버렸어. 그렇다고 배달 음식이 싸냐?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가격이. 거기다 배달비까지 내버리고. 그리고 스마트폰도 그래. 옛날 우리가 폴더폰 쓸 때는 그러니까 폰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았습니다. 맞죠? 엄청 안 비싸요. 근데 스마트폰 넘어가면서 기본 스마트폰 가격이 100만원 훌쩍 넘고, 지금 나오는 폰들은 150만원 넘고, 심지어 200만원도 넘고. 문제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돈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할부로 약정으로 사잖아. 그러다 보니까 매달 나가는 돈이 10만원 이상 되잖아요. 이것도 참 웃기지 않나요, 여러분? 옛날 우리가 폴더폰 쓸 때 한번 생각해요. 그때 2만원, 3만원 나왔거든요. 물론 그때도 전화 많이 하고 인터넷 요금 많이 쓰면 많이 나오긴 했어. 근데 그때 제 기억이 2, 3만원 나왔습니다. 스마트폰 있기 전에. 근데 지금 얼마 나와요? 10만원 이상 넘는 분들 꽤 많잖아요. 물론 자급제로 구입한 분들은 한 4, 5만원 밖에 안 나올 겁니다. 전 자급제거든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자급제로 구매하신 분들이 많이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스마트폰 사용자 10명이면 이제 그러니까 이제 신형 모델이 있죠. 요즘에 나온 뭐 갤럭시 24 또는 아이폰 16 최신 모델을 구입하신 분들이 한 80%는 약정이고요. 약정을 사면 예전처럼 할인이 큰 폭으로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제 폰 기기 할부가 플러스 요금제 써야 됩니다. 보통은 5G를 써야 돼요. 5G 요금이 좀 비싸잖아요. 그러면 못해도 달에 12만원, 13만원 나옵니다. 폰 가격 비싸다. 그럼 15만원 더 나와요. 저번에 아이폰 15 프로맥스 쓰는 분들 물어보니까 그분은 달에 15만원 나온다 하더라고요. 그 정도면 꽤 많이 나오는 거잖아. 아무리 달에 나간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요새 보면 이제 값비싼 어떤 사치품 같은 돈을 쓰고, 예, 그러다 보니까 옛날 같으면 안 쓰는데 요즘에 쓴다는 거죠, 이게. 그러다 보니까 돈이 모이지 않는 거야. 간단합니다. 내가 월급을 받는데 돈을 모이지 않는 거는 많이 쓰는 겁니다. 내가 버는 것들이 많이 쓰는 거야. 근데 그걸 과연 깨우치고 사는 분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많이 없어요, 여러분. 그럼 반대로 가야 돼, 돈을 모으려면. 네. 딱 필요한 것만 쓰고 안 써야 돼요. 안 써야 돼. 그렇게 살면 굉장히 좀 힘들어요. 배달 음식도 안 먹고 집밥 먹으면 힘들지. 왜냐, 밥 해 먹는 거 이것도 노동이고
장 봐야 되는 것도 번거롭고 알고 있어요. 근데 해야 돼. 돈을 모으려면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뭐 옛날에는 안 했나? 옛날에는 뭐 돈 모으려고 요리 같은 거 안 했습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원래 당연한 겁니다. 돈 모으려면 집밥 먹으려면 장 봐가지고 요리하고 설거지하고 당연한 거야. 근데 요즘 사람들 보면 조금만 귀찮아도 좀 안 하려고 그래요. 인프라 중독에 빠진 분들이 많다 보니까 집에 오면 이제 손 하나 까딱대기 싫어하고 뭔가 힘쓰는 것들, 이 노동력이 들어간 것들은 좀 기피합니다 이게. 근데 돈을 모으려면 어느 정도 몸을 움직여야 돼. 그렇지 않나 여러분? 그래서 돈을 모으려면 적게 쓰거나 안 써야 됩니다. 네, 안 써야 돼. 특히 옷 같은 거에 너무 눈독 들이지 마세요. 옷 같은 거 특히 유행에 맞춰가지고 옷 사면 안 돼. 유행에 맞춰가지고. 왜냐면 유행이 끝나버리면 보통 그 옷 안 입습니다. 그 옷 안 입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옷을 사더라도 유행을 덜 타거나 그냥 무난하게 입을 수 있는 거 그게 최고입니다. 그게 최고예요. (1억을) 네 집 개이름으로 아는 사람. 근데 한번 물어볼게요. 1억 단위를 네 집 개이름으로 아는 사람들 중에 1억 가지고 있는 사람 본 적 있어요? 하루를 본 적 있습니까? 한 명도 없어요. 단 한 명도 없어. 이게 제일 황당한 거야. 1억을 네 집 개이름 아는 사람들이 가장 볼품 없어요. 왜냐? 1억을 안 가지고 있거든요. 1억을 모은 상태에서 얘기하면 이해가 되는데 1억에는 평생토록 만져본 적이 없어요. 달성해본 적이 없어. 왜냐? 지금 1억 가지고 있는 사람들 거의 없거든. 젊은 사람들 중에 현금으로 1억 이상 돈을 모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진짜 5천만 원도 없는 사람 태반이야. 근데 1억이 돈이 아니다. 1억 가지고 뭐하냐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아니 이런 거 똑같은 거야. 책을 안 읽어봤는데 책이 재미없다 얘기하는 거 뭐 달라요? 책을 읽어보고 나서 평가하든가. 맞잖아. 영화를 보고 나서 평가해야 되는데 영화를 보지도 않았는데 영화가 재미가 없대요. 어떻게 합니까? 이게 재미가 있는지 없는지. 맞잖아요 여러분. 뭐든지 달성해봐야 맛봐야 하는 거 아니야? 음식 맛을 보지 않았는데 맛을 평가할 수 있습니까? 평가 못하잖아 여러분.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1억 가지고 이 돈이 가치가 있냐 평가하려면 적어도 내가 1억 가지고 있어야 돼요. 1억 근처도 가본 적이 없으면 그냥 1억이 어떤 건지 함부로 평가하지 마세요. 아시겠습니까?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쪽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습관이 중요한 겁니다. 그냥 돈 안 써 버릇하는 게 익숙해지면 소비활동 자체에도 관심도가 떨어집니다. 개인적으로는 모으는 것보다는 안 쓴다는 마인드로 가는 게 좀 더 편했습니다. 그렇죠. 저축 액수도 중요해요. 중요한데 그런 거야. 뭐냐, 돈을 모으려면 안 써야 돼요. 안 써야 됩니다. 습관이 중요합니다. 네, 습관. 이 습관이라는 게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게 정말 바꾸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한번 굳어질 습관이라는 게. 사치를 많이 쓰고 값비싼 물건을 썼던 분들은 이거 바꾸는 거 쉽지 않아요. 이게. 근데 습관이 되면 괜찮아요. 습관이. 뭐든지 습관으로 잡히기 전까지가 힘들 뿐이지 돈 모으는 것도 처음에 힘들어요. 힘든데 이것도 습관 잡히면 할만해. 네. 그냥 돈 안 써 버릇하는 게 익숙해지면 소비활동 자체에도 관심도 떨어집니다. 근데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냐면요, 좀 나쁜 얘기인데 유행하는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야 돼요. 유행에 둔해져야 됩니다. 예. 약간 젊은 사람들과는 똑같이 가면 안 돼요. 약간 비주로 살아야 됩니다. 예. 할 것 다 하면서 돈 모은다. 그러면 안 돼요. 소비라는 거 왜 하는 거야? 사람들이 하니까 따라하는 경우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반대로 안 써버릇하려면 그냥 세상에 뭐 유행하고 뭐가 좋고 이런 것들에 관심이 없어야 돼요. 나하고 상관없는 거다. 그렇게 치부해야 돈 안 써버릇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할 때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소비할 때 뭐 예쁘니까, 유행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이유로 소비를 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 필요한 게 아니면 소비를 안 하는 거예요. 실용성, 필요성에 의해서 소비를 하는 겁니다. 꼼꼼히 따져보고 아 이건 내가 집에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사는 건데, 그게 아니라면 안 사는 거죠. 내가 당장 필요해도 오래 쓸 게 아니라면 안 사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예쁘니까
잘 만들었으니까 이런 이유로 사는 게 아니라, 단순한 이유로 사는 게 아니라, 아무리 예뻐도 어차피 가지고 있어봐야 시간 지나면 안 쓸 것 같은데, 돈 낭비일 것 같은데, 이거 오래 필요할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안 사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전에 그런 말 했잖아요. 우리 돈을 모으게 되면, 내가 차를 살 수 있는 돈을 모으게 되면 차를 안 사게 된다고. 왜냐하면 그런 거야. 여태까지 차가 없어서 잘 살았는데, 잠깐 뭐 차가 나중에 필요하겠지만 지금 당장 봤을 때는 뭐 내가 먼 길 갈 이유도 없고, 회사가 뭐 근거리 있고 그런 상황인데, 굳이 차가 필요할까? 나 딱히 불편한 게 없는데, 나중에 뭐 정말 이제 뭐 사람들 있고 뭐 결혼해서 이제 식구가 있으면 그때 가서 차를 구입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상관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분 말이 틀린 말은 아니야. 근데 이분처럼 하려면 좀 힘들어요. 안 쓴다는 마인드. 그러니까 안 쓴다는 마인드보다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정말 필요한 게 아니면 난 소비를 하지 않겠다. 단지 유행한다고, 인기 많다고, 대세라는 이유로 필요하지도 않은 것들을 함부로 사지 않겠다. 이런 마인드대로 가면 돼요. 그러면 생각보다 사야 될 게 많이 없어요. 그래서 남자분이 여자분이든 소비를 할 때 단순히 이제 홧김에 구입하지 마시고, 내가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냐, 오래 쓸 거냐 오래 안 쓸 거냐를 꼼꼼하게 따져보고, 예, 소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네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